아, 여기는 특히 도연이가 좀 잘 들어주면 좋겠어. 응? 우리가 1차식을 풀어낼 때 그때 매일 하는 그 계산이 부등식 풀이 안에 잘 들어가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도연아. 만약에 2x-5는 0입니다. 그럼 방정식 풀 때 어떻게 풀어? 누구를 넘기죠? 마이너스 5를 이렇게 넘기죠. 그래가지고 2x는 5 이렇게 만들고 양변을 어떻게? 얼마로 나누죠? 2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이게 해잖아, 그치? 그러면 부등식도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가 요렇게 생겼다. 그럼 이런 게 바로 1차 부등식이잖아. 1차 부등식. 그럼 1차 부등식을 푸는 과정도 도현이가 방금 말한 거랑 똑같아. 마이너스 5를 넘겨요. 부등호 그대로 놓고 이렇게 넘겨요. 그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눠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부등식에서 단 하나 조심할 게 있다면, 만약에 이제 이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라고 써져 있을 때, 이때만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얘도 방금 전과 같은 순서로 풀어보면 먼저 이걸 어떻게 할까? 넘기겠죠. 그럼 마이너스 2x 부등호 그대로 넘어가면 5잖아. 여기에서 양변을 뭘로 나눠? 마이너스 2로 나누지, 그치? 음수로 나누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맞아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언제 도연아? 양변을 어떤 수로 나눌 때? 음수로 나눌 때. 마이너스 음수로 나눌 때, 그쵸? 양변을 음수로 나눌 때 이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라는 것만 우리가 부등식에서 잘 캐치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치?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냐, 왜 부등호가 원래 A 쪽이 더 컸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 이게 지금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요것만 안 빼먹고 잘 적용시켜주면 돼.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거 풀어볼까? 9번 한번 볼까요? 9번? 누가 해볼까? 응? 서영아, 한번 해볼까? 9번? 안 하고 싶어? 그럼 서영이가 골라봐. 누구 시킬까? 누구 시킬까? 여원이 시킬까? 어? 누구 시킬까? 여원이 시킬까? 그러지. 자, 여원이 시키자. 자, 여원아, 네가 풀어봐.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분수들이 보이잖아. 분수가 보이면 계산하기가 편해, 불편해? 불편해. 불편하니까 분수를 없애고 시작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어? 도현이 시키면 안 돼요? 도현이 또 시킬 거야, 좀 이따. 자, 어떻게 하면 분수를 없앨 수 있어? 양변에 2를 곱해요? 2를 곱하면은 이건 없어지지만 이게 안 없어지는데? 3을 해요? 그냥 얼마를 곱해버리면 둘이 같이 없앨 수 있는데? 3? 3을 곱하면 얘도 안 없어지고 얘도 안 없어지는데? 2를 곱하면 얘는 없어지지만 얘는 안 없어진다니까? 6을 곱해야지, 6을. 2와 6을 동시에 없앨 수 있는 이런 거 우리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2와 6의 아니 최소 공배수 알잖아 이거, 그죠? 2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그게 6 아니야? 그치? 네, 그래서 6을 곱하면 되겠고, 그러면은 여원아 이건 얼마 곱해야 돼? 요거의 분수를 다 없앨래면? 5 곱하면 얘도 안 없어지고 얘도 안 없어집니다. 얼마? 10 곱해야지, 그치? 10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2의 배수니까. 맞죠? 자, 아무튼 9번은 가장 처음에 곱하기 6을 하면서 시작을 할 건데, 곱할 때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요게 한 덩어리, 요게 한 덩어리,
요게 한 덩어리입니다. 그죠? 세 덩어리로 구성된 식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6을 할 때 세 개의 덩어리에 각각 6을 다 곱해주는 거지. 그래서 얘한테 6 곱하면 여원아 뭐가 돼요? 9x가 되죠. 그 다음에 초록색 덩어리도 무시하면 안 되지. 얘한테도 꼭 6을 곱해줘야죠.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6이 되겠고 부등호 그대로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가 돼요? 6이 그대로 없어지니까 4 마이너스 x. 자, 분수 없어졌죠? 계산하기 엄청 쉽네. 이제 뭐 할 차례? 어떻게 해야 돼, 여원아? 어떻게 해야 돼? 넘겨요. 불러주세요. 10x 그치, 얘가 넘어오면 플러스가 되니까 10x 부등호 그대로 이쪽은 10 이렇게 되지. 양변을 뭘로 나눠? 10으로 나눠. 그럼 부등호 바꿀 필요 없죠? 부등호 그대로 놓고 여기 얼마 돼? 1. 잘했습니다. 요렇게 풀리는 게 9번이죠. 자, 10번도 해볼게요. 10번은 도현이가 해보자. 몇 배 할까, 도현아? 아까 말해줬잖아. 몇 배? 6이요? 6은 이거 곱할 이거에서 6인 거지. 분모에 있는 숫자가 10하고 2죠. 2의 배수 불러봐. 따라해. 2, 4, 6, 8, 10. 그 다음 거 불러봐. 10 다음 배수는 뭐야? 12. 그 다음 그렇게 나가는 게 2의 배수죠. 10의 배수 불러봐. 10, 20, 30 이렇게 나가겠지. 겹치는 게 뭐야? 10. 그럼 양변 얼마 곱할까? 10 곱하는 거야. 자, 그런데 얘는 요렇게가 한 덩어리죠. 요렇게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10을 할 때 요거 세 개에다가 각각 10을 해준다. 그럼 여기다 10 곱하면 앞에 있는 요것만 없어지고 3이 붙어 있겠죠. 3괄호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예요. 자, 부등호 이렇게 있고 여기는 뭘까, 도연아? 10 곱하면 5x 플러스 20 맞습니다. 이게 10배 한 거고요. 자, 괄호 풀어줘. 불러주세요. 3x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 할 일이 뭘까? 넘겨요. 요거 넘길 거고요. 요거 넘길 거예요. 그치? 자, 불러봐. 3x 하고 뭐라고 해야 돼? 얘가 넘어왔지? 얘 그대로 써야지. 3x 앞에 썼잖아. 마이너스 5x 부등호 그대로 있고요. 여기 20이 있었고 얘 넘어갔죠. 뭘까? 자, 계산해줘. 이제 요 계산하면 얼마? 요건 얼마? 좋아요. 자, 이렇게 됐지. 그치? 여기서 양변을 뭘로 나눠? 뭐라고? 양변을 얼마로 나눠? 2 말고 뭐가 붙어 있잖아.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눠. 그치?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누면 얘는 뭐가 돼요? x가 되죠.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26을 2로 나누면 뭐야? 그리고 중요한 게 뭐야?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그쵸? 그래서 요렇게가 10번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부등식 푸는 방법인데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부등식 단원의 제일 기본이라서 요 1차 부등식이 일단 막힘없이 잘 풀려야 그 다음에 배우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풀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11번을 한번 볼게요. 11번. 자, 11번을 보면 11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 같은데 그냥 문제가 이거예요. AX가 2보다 크다 이거예요. 이 부등식의 해가 뭐니? 얘네 만약에 3x가 2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을 만나면 하나를 어떻게 하지? 이거 풀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뭐, 그럼 3x는 2다 이런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넘겨요. 넘겨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였으면 넘겨요가 맞아요. 3을 넘길 수 있지. 3이 넘어가면 뭐가 돼?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3 해가지고 마이너스 1 되잖아.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 이런 데서는 넘긴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3이 x에 어떻게 돼 있어? 그래서 곱해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어, 쟤를? 3으로 나눠요. 3으로 나눠요죠. 3으로 나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부등식을 풀어라 하면 어떻게 해요? 3으로 나눠요. 그럼 이쪽은 뭐가 남고? x가 남고 이쪽은 뭐가 되죠? 3분의 2가 되죠. 부등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이게 해잖아. 그죠? 맞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뭐야? 이 부등식의 해를 찾으려면 양변을 어떻게 해야 돼요? a로 나눠야 돼요. a로 나눠요. 그럼 여기는 a로 나누면 뭐만 남아? x만 남아. 여기는 뭐가 남아? a분의 2가 남아. 여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문제가 뭐야? 부등호를 뒤집을 건지 안 뒤집을 건지를 몰라요. 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심지어 0인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x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이렇게 3 이런 이미 우리가 얼마인지 아는 숫자라면 간단해요. 그냥 3으로 나누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a이기 때문에 이 a로 양변을 나눌 때 부등호를 그대로 둘지 아니면 부등호가 바뀔지 이걸 판단할 수 없어서 그래서 어렵다. 그치? 부등호가 뭔지 몰라서. 자, 그럼 이 문제의 답을 쓰는 요령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다 나눠서 쓰는 거예요. 보자. 얘를 풀어라라고 하면요. 첫 번째 케이스 a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케이스 a가 0일 때, 세 번째 케이스 a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a의 범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풉니다. 자, 그럼 얘부터 해볼게요. 경빈아, 여기서 방금 양변을 a로 어떻게 하자 그랬죠? a로 나누자 그랬죠? 그럼 이쪽은 x만 남고 이쪽은 뭐가 돼요? a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a가 무슨 수였어? 음수였으니까 부등호가 어떻게 됐어야 돼? 반대로 바뀌었어야 돼. 이렇게 바뀌었어야 돼. 그치?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요게 해입니다. 그죠? 성빈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건 네가 해봐. 3번. 이때도 양변을 어떻게 a로? 나눠요. 그럼 이쪽은 x만 남고 이쪽은 뭐가 남아? a분의 2가 남죠. 근데 이번엔 a가 무슨 수였으니까? 어떤 수? 뭐라고요? 이거 읽어봐. 이거 읽어봐. 이걸 누가 그렇게 읽어? A가 무슨 수야? 양수지? 이거 읽어봐. 무슨 수야? 그래서 아까 전에 1번 할 때 A가 음수였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누면서 부등호를 어떻게 했어? 바꿨지? 부등호 방향 바꿨지? 지금은 A가 무슨 수야? 양수예요. 그러면 양변을 A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그래서 요렇게가 3번의 해입니다. 3번 경우의 해입니다. 근데 뭐 어려운 건 이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A가 0이면 어떡해? A가 0이면 주혁아 A가 0이면 어떡해? A가 0일 때 해가 없다?
왜 해가 없죠? a가 0일 때는요. a 자리에다가 0을 한번 넣어봐요. 그러면은 0 곱하기 x가 2보다 크다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이 식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식을 보면서 저 식은 x 자리에 무엇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x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도요. 무조건 이쪽은 뭐예요? 무조건 0이죠. x에다가 100을 집어넣어도 0 곱하기 100은 0이잖아. 그럼 이거 무슨 식이냐면 0이 2보다 크다 이런 뜻이에요. 여원아, 0이 2보다 크대. 0이 2보다 크대. 말이 돼? 안 되지. 다시 말하면 x자리에 무엇을 집어넣어도 계속 말이 안 돼.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건 x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해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죠. 해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건데 이 문제의 답이 이만큼인 거예요. 이만큼이 답이거든요. 그치?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고 그러면은 12번과 13번도 그런 방식으로 푸는 건데 자, 13번 하나만 더 풀고 넘어갈게요. 자, 13번. 자, 13번도 구간을 나눠야 되겠지. 자,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양변을 뭘로 나누는 거야? A-1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친구는 A-1이잖아. 그래서 A-1이 0보다 작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1이 0일 때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A-1이 0보다 클 때.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답을 작성한다. 그러면 자, 요 경우 한번 봅시다. A-1이 0보다 작아요. 그러면 나는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양변을 요 놈으로 뭐 해버릴 거예요? 나눠버릴 거예요. 아까는 A로 나눴잖아. 지금은 X 앞에 붙은 게 A-1이니까 A-로 양변을 나눠요. 근데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A-1분의 A-1 이렇게 되잖아요. 하늘아 결국 이거 얼마야? 0. 분모랑 분자가 똑같죠? 네. 3분의 3. A-1. 다시 분모랑 분자가 똑같죠? 3분의 3 이런 거 얼마지? 1. 1이야 1. 분모랑 분자가 똑같으면 무조건 1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얼마가 됐어 지금? 1이요. 1이 됐어요. 그리고 양변을 A-1로 나눴는데 A-1이 0보다 성빈아 어땠어? A-1이 0보다 어땠어? 작았어. 무슨 수야? 음수야. 부등호가 어떻게 돼? 바뀌어요. 그래서 요 방향에서 반대로 바뀌어서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고요. 그러면 3번 케이스는 어때요? 3번 케이스도 똑같이 A-1로 양변을 나눴으니까 좌변은 X가 되고 우변은 1이 될 텐데 이번에는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안 바꿔야지. 이번에는 A-를 양수였으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꿔야 돼.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것이 3번입니다. 그러면 역시나 문제는 2번인데요. 2번. 자, A-1이 0이면 그때의 식을 써보라 그랬죠. 그때의 식을 써봐. A-이 0이야. 그럼 요 자리에 0이 들어갔으니까 0 곱하기 X가 부등호가 이렇게 있고요.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내가 X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도요? 이쪽은 그냥 뭐야? 0이죠. 근데 여기도 0이죠. 그러면 0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맞는 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죠? 크거나 같다니까 커도 되고 같아도 돼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쪽도 0이고 이쪽도 0이면 둘이 같은 거잖아요. 그지? 그럼 맞는 말인 겁니다. 그럼 내가 X자리에다가 1을 넣든 2를 넣든 100을 넣든 항상 맞는 말이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뭐라 그래야 돼? 모든
실수. 아까 전에는 x 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다 틀린 말이었잖아. 그래서 해가 없다였죠. 근데 이번에는 x 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다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넣어도 다 답이야. 그래서 여기서의 해는 모든 실수. 됐죠? 그래서 요게 13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부등식에서 조금 그 어려운 개념이에요. 어려운 개념. 1차 부등식에서 좀 어려운 개념.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25페이지로 가보면 이번에는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연립이에요. 연립. 영원아 연립이 뭐야? 연립이 뭐야? 연립. 연립이란 말 평소에도 쓰지 않아요? 안 써요? 연립주택. 그런 말 쓰잖아. 들어는 봤잖아. 무슨 뜻이야, 연립주택? 몰라? 연립주택이 무슨 말이야, 아니라? 아파트는 연립주택인가 아닌가? 연립주택이죠. 그럼 연립주택의 반대말은 뭐야? 단독주택. 그러니까 여러분은 연립의 뜻을 알고 있어요. 연립이라는 건 하나만 따로 떼어져 있는 거 말고 두 개 이상이 묶여져 있는 걸 연립이라고 하죠. 그쵸?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여러 집이 다 묶여 있는 거 연립주택인 거지. 그지? 그러면 연립부등식이면 뭐예요? 부등식이 두 개 이상이 묶여져 있는 게 연립부등식이야. 우리 앞에서 했던 연립방정식도 방정식이 두 개 이상 묶여져 있으면 연립방정식이잖아. 그죠? 그래서 부등식이 두 개가 묶여져 있는데 그러면 그 두 부등식의 해, 연립부등식의 해라는 건 뭐냐? 각각의 부등식의 공통인 부분을 연립부등식의 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자 봐봐. 요렇게 지금 두 개의 부등식이 묶여 있죠? 이게 연립부등식이에요. 그럼 이 연립부등식의 해라는 건 뭐냐?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공통 범위를 찾으면 그게 해인 거죠. 그래서 공통 범위를 찾으라고 수직선을 그리는 겁니다. 수직선을 그려서 찾는 게 편하니까. 그러면 수직선에다가 그냥 3 찍고 6 찍어요. 3이 작은 수니까 왼쪽에 찍혀야 되고 6이 큰 수니까 오른쪽에 찍혀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찍은 다음에 자, 성빈이 읽어봐. 마이너스 3이 어딨어? x가 3보다 크다. 그럼 봐봐 성빈아. 3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시고 여기서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그죠? 크다니까. x가 3보다 커야 되니까 요 범위가 x가 3보다 크다를 나타내는 수직선인 거죠. 범위인 거죠. 그 다음에 x가 6보다 크다니까 이것도 6에서 동그라미를 하고 하늘은 어느 쪽으로 갈까? 그렇죠. 그럼 요렇게 그릴 수 있겠죠. 요렇게 그려. 그럼 그렇게 그려보면은 두 줄이 이렇게 포개져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두 줄이 포개져 있는 부분. 어디? 여기. 여기만 지금 두 줄이 이렇게 포개져 있죠? 그래서 이 두 줄이 포개져 있는 부분이 요 둘의 공통 범위가 되는 거고 그 공통 범위란 여기서 보이죠? 6보다 어떠면 돼요? 6보다 큰 쪽이 다 두 줄이 이렇게 쭉 가겠지, 그치? 그래서 이 공통 범위는 x가 6보다 크다. 요게 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부등식 두 개를 잘 정리한 다음에 그걸 수직선에다가 탁 그려가지고 두 줄이 포개지는 부분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옆에 19번으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19번. 일단 각각의 연립부등식을 풀어야 돼. 자, 이거 풀어볼게. 우리 서영이가 하나 풀어보자. 요 첫 번째 1차 부등식을 풀게 서영아.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1을 넘겨요. 그럼 부등호 그대로 놓고 이쪽 얼마 돼? 3이죠? 양변을 뭘로 나눌까? 3으로 나눠요. 그럼 x는 어떻게 돼? 1보다 어떻다? 작다지. 그럼 요거를 수직선에 먼저 그려놓을게요. 아니, 두 번째 거 풀고 하자. 자, 두 번째 것도 서영이가 풀어볼게요. 요거에서 처음 할 일은 뭐예요? 1을 넘겨요. 그럼 2x 부등호 이쪽은 뭘까?
자, 양변을 또 나눠요. 그럼 여기는 x가 되고 여기는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표시할 거야. 여기다가. 그러면 수직선에다가 띡띡 두 개 표시하고 성빈아 여기다 얼마로 써야 돼? 얼마? 마이너스 6이요? 아니 우리는 지금 이거하고 이거의 공통범위를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 이쪽에다 뭐라고 표시해야 돼? 마이너스 3이라고 표시해야지. 이쪽은요? 1이라고 표시해야 돼. 그치? 그런 다음에 그릴 때 자, 하늘아 이거 한번 읽어볼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그쵸. 그럼 마이너스 3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는데 이번에는 요거를 색칠해야 되겠죠. 색칠하는 기준이 뭘까? 밑에 요거 짝대기 같다 있죠? 같다가 들어가 있으면 이 숫자도 포함을 합니다 라는 뜻으로 색칠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색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하늘아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였지. 그럼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x가 마3보다 크니까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자, 주여가 1에다가는 색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색칠 안 해야 되겠죠? 여긴 등호가 없으니까. 근데 요거는 x가 1보다 작다잖아, 주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왼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또 역시나 두 줄이 포개져 있는 부분, 두 줄이 포개져 있는 영역은 요만큼이네요. 요만큼.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이 부등식의 해인 거니까 이 답을 쓸 때 여원아 뭐라고 써야 돼요? 요 범위를 x는 그렇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맞아.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할 수 있겠니? 그치? 자, 요게 연립 부등식입니다. 자, 지금 요 푼 과정을 잘 보면서 여러분 그 제일 밑에 22번 하나 해봅시다. 22번 각각의 부등식을 딱딱 풀어가지고 정리해 놓고요. 그거를 수직선에다가 지금 한 것처럼 수직선 그려가지고 딱 한번 풀어보세요. 22번 물거품이 되는 거다 얘들아. 자, 방법은 대강 다 알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실수하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푼 거 보니까. 그지? 부등호를 언제 뒤집는지 혹은 내가 부등식은 풀었는데 수직선에 그릴 때 방향을 반대로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정확하게 풀면요. 여기서 7을 넘기겠죠? 3x가 마이너스 15보다 크다고요.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부등식을 있잖아. 내가 방향을 자꾸 거꾸로 그린다. 그러면 계속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어.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자꾸 읽으세요. 읽으면서 그 방향을 제대로 캐치해서 그릴 수 있도록. 여기서는 마이너스 6x를 넘기니까 이쪽이 5x가 되고요. 15를 넘기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5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러면 수직선에 그릴 때 마이너스 5가 이쪽에 있고 마이너스 3이 이쪽에 있는데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니까요. 동그라미 요렇게.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니까요. 동그라미 요렇게. 그러면 두 줄이 포개지는 부분은 여기죠. 요 그림이 나와야 제대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답으로 쓸 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 그리고 여러분 웬만하면 항상 이런 부등호 같은 걸 할 때요. 작은 숫자를 왼쪽에 쓰고 큰 숫자를 오른쪽에 써버릇 하는 게 덜 헷갈립니다. 왜냐면 수직선상에서 항상 작은 게 왼쪽에 있고 큰 게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등식을 쓸 때도요. 애초에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좋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써놓잖아요. 이렇게 써도 맞긴 맞지. 맞긴 맞는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이게 더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을 늘 이렇게 오른쪽이 큰 쪽 방향으로 써주시고 작은 수를 왼쪽에 큰 수를 오른쪽에 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식을 쓰는 것이 좀 헷갈리는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작은 건 왼쪽, 큰 건 오른쪽 이렇게 점점점 고착화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걸 왼쪽, 큰 걸 오른쪽에 써주시는 게 좋다. 아무튼 답은 요 놈이 되겠습니다. 몇 분이냐?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을 이제 만날 수 있냐면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26페이지에 보면
아니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고 26페이지에 있는 문제들도 방금 우리가 해봤던 것처럼 연립부등식이에요. 다만 각각의 식이 조금 더 복잡해졌을 뿐. 그치? 여기서 한 문제 정도만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근데 제일 어려워하는 게 분수, 소수 들어간 것들이니까 30번을 한번 해볼게요. 30번. 자, 30번. 각각의 부등식을 잘 풀어가지고 수직선에다가 표현한 다음에 두 줄이 포개지는 부분을 찾을 건데, 자, 이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배 하고 시작하면 좋을까? 그치? 소수들이 지금 1.5, 0.4 이런 소수들이 보이잖아요. 그 소수를 없애기 위해서는 10배나 뭐 100배나 1000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10배만 하면 충분한 상황이죠. 10배만 하면. 그리고 가운데 있는 요 분수도 5분의 1이니까 이것도 10배 하면 5의 배수 중에 10이 있으니까 이 분수도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10을 할 겁니다. 곱하기 10을 할 건데, 자, 10 할 때도 항상 이게 몇 덩어리인가 보고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예요. 이 네 개의 덩어리에 전부 곱하기 10을 하는 거야. 하늘아 해봐. 곱하기 10 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5x 플러스 플러스 30 부등호 그대로 5분의 1이잖아. 네. 5분의 1에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5분의 10이 얼만데? 5분의 12 2x 그쵸? 네. 그 다음에 끝에는 뭘까? 마이너스 좋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항시켜야 되겠죠? 2x 이항시키고 30 이항시킬게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7x가 되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34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여원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뭐야? 정확하게 말해줘. 마이너스 17로 나눠요. 그럼 네가 나누려고 하는 그 숫자가 무슨 수야? 음수지? 요때 부등호가 어떻게 된다? 바뀌는 거야. 음수로 나눴으니까. 그럼 요쪽은 얼마가 돼요? x가 되고 요쪽은 뭐가 돼요? 2가 되겠지. 요게 첫 번째 부등식을 푼 결과. 그죠? 자, 두 번째 부등식도 풀게요. 두 번째 부등식은 요건데 요 놈도 곱하기 10 할 겁니다. 그럼 0.5도 해결되고 2분의 3도 해결되니까 곱하기 10 해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몇 덩어리냐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예요. 그쵸? 이 세 덩어리에 각각 10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 있던 0.5는 10배를 하면은 뭐가 돼? 5가 되죠. 5. 그럼 괄호 안에다가는 곱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10 곱했으니까 끝난 거예요. 이 덩어리는. 그 다음에 부등호 있고요. 7도 7이라 쓰면 안 되지. 얘도 몇 배 해야 돼? 10배 해서 써야 되니까 얼마? 70 더하기. 자, 하늘아 2분의 3에다 10배 했어. 이렇게 하면 뭐예요? 5요. 2랑 3이랑 2랑 10이랑 약분하면 5지. 네. 15. 15x 이렇게 쓰는 게 10배 한식입니다. 자, 그럼 분배 법칙 할게요. 5x 마이너스 30 여기는 70 더하기 15x. 자, 성빈아 2항. 그렇지. 마이너스 10x. 이쪽은 100. 좋아요. 양변을 뭘로 나눌 거야? 이쪽 뭐가 돼? 이쪽은? 그리고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맞죠? 자, 성빈아 읽어봐 요거. 요거 읽어봐. 자, 그럼 수직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표시했어요. 이쪽 얼마 써야 돼? 이쪽은? 좋아요. 자, 그럼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지? 2에다 색칠할까 말까? 하고 어느 방향으로? 왼쪽으로. 그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맞죠? 주여가 마이너스 10에다 색칠할까 말까? 하고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자, 그러면 두 줄이 겹쳐지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가 두 줄이 겹쳐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답으로 써야 되니까 주혁아, 이 문제의 답은 뭐예요? x는 마이너스 10보다 높고 b보다 봐봐. 너는 지금 색칠한 부분을 안 보고 답을 얘기하고 있어. 색칠을 요쪽에 했잖아, 요쪽에. 너는 이쪽을 말해야 돼, 이쪽을. x는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쵸, 작거나 같다. 이쪽이 색칠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쪽이 색칠됐으면 이쪽을 답으로 얘기해야지. 이쪽 범위는 마이너스 10보다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이때 해는 x는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하늘이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26조까지예요. 26조까지니까 계속 이 연립 부등식,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을 잘 풀어가지고 겹치는 부분 찾아서 계산하는 거, 그게 숙제니까 여기까지 잘 해오시고, 자, 내가 23까지 마무리가 됐다 하는 사람은 귀가를 하시고, 나는 아직 23까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하는 사람은 대강의실로 이동해가지고 23조까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